많은 사람들은 은퇴 전 10년이 평생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시기라고 믿습니다. 결국 수십 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즐길 시간이 된 거겠죠? 잘못된 현실은 잔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바로 이 기간입니다. 불운 때문이 아니라 실수를 할 여유가 전혀 없는 시기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경험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순풍에만 익숙해졌다. 폭풍이 몰아치면 단단해 보였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역전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것을 잃어버리는 50대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그들을 패배시킨 것은 시장이 아니라 지금이 위험을 감수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 자신의 무능력이었습니다. 은퇴 전 10년은 누구에게나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쌓아온 것을 지키는 시간이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너무 늦은 65세가 되어서야 이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경력 초기에 만난 훌륭한 변호사를 기억합니다. 55세의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큰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대로는 은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아직 젊고 아직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저축한 모든 돈과 은행 대출을 엄청난 수익을 약속하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1970년 금리 위기로 시장은 붕괴했다. 58살에 그는 파산했다. 평범한 파산이 아니라 그를 내부에서 소진시킨 빚. 내가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머리가 완전히 백발인 낡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그는 중얼거렸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은퇴 전 가장 큰 위험은 시장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불만의 블랙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본 적이 없는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퇴를 앞두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임원, 사업가, 성공적인 전문가.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위험에 직면하지 않을 만큼 운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자 그들은 실제로 위험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평생 동안 나는 근본적인 교훈을 배웠습니다. 지능과 합리성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수익을 계산합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은퇴 전 10년 동안 실수로 인한 비용은 잠재적인 이익보다 1000배나 더 큽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얼마나 벌 수 있는가? 가 아니라 얼마나 잃을 의향이 있는가? 입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명쾌함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당신 편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50대가 지나면 모든 실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며 시간은 더 이상 당신의 동맹이 아닙니다. 워렌 버핏은 인생을 눈덩이에 비유했습니다. 비결은 좋은 눈과 긴 경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이 일단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은퇴 전 마지막 10년 동안 그의 임무는 하강을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강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일하고 규율을 잘 지키며 저축하여 50대 초반에 마침내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뉴스를 보고 전문가와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들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보수적인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 다음 행동하십시오. 그들은 상승에 투자하고 빚을 지고 추측합니다. 그들은 돈을 몇 배로 늘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미래를 놓고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당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게으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규율에 관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행동하라고 소리칠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지만 각 움직임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생각 없는 결정으로 인한 대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빚에 대한 나의 혐오감은 해고에 대한 혐오감만큼이나 깊습니다. 나는 위기의 시기에 자랐고 온 가족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압류된 집, 증발한 저축, 파괴된 생명. 그 이미지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빚을 지고 투자를 하는 50대들을 보면 딱 한 가지 생각이 난다. 그들은 도구를 독약으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젊을 때는 빚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문장입니다. 더 이상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엄청난 수익을 약속하는 기술 펀드에서 놓칠 수 없는 기회를 본 56세 남성을 만났습니다. 충분한 자원이 없어서 그는 집을 저당 잡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회다. 2년 뒤 펀드는 파산했다. 60세의 그는 집을 잃고 다시 임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능력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증폭된 실수는 흡수될 수 있습니다. 성숙해지면 그들은 당신을 짓밟습니다. 내 철학은 항상 단순했습니다. 파괴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기회를 놓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은퇴 전 10년 동안 더욱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회는 항상 존재하지만 귀하의 자본은 고유합니다. 한 번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래 살수록 나는 한 가지 확신이 더 커진다. 탐욕은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감정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시기심은 일시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탐욕은 고통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특히 위험합니다. 당신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갑자기 모든 것이 긴급해 보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동료가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친구가 주식시장에서 부자가 된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찍 은퇴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최악의 결정을 내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나는 전직 동료가 암호화폐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58세의 한 은행 관리자를 기억합니다. 저항할 수 없었던 그는 시장의 정점에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감정 조절의 부족이었습니다. 탐욕은 그의 눈을 멀게 하여 목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쫓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누구도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번영하는 것을 보면 축하하지만 전략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길, 상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모방한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원칙을 고수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지난 10년 동안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의 성공에 영향을 받지 않는가이다. 누군가가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당신은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성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를 축적했지만 건강을 소홀히 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고 병원 침대에 누워 수표로도 건강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10년 동안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돈은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55세에 회사가 상장되는 것을 본 성공적인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59살의 그는 심장마비를 겪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돈은 있지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건강이 없다고 말했다.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건강은 은퇴 후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꼭 해야 할 투자입니다. 나의 일상은 항상 단순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균형 잡힌 식단, 모든 것을 절제하고, 신체 운동과 감정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지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맑은 마음으로 99살까지 맞이할 수 있게 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지 묻는다. 비밀은 없고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먹지 못하고, 잠도 적게 자고,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다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약과 수술을 기다립니다. 몸은 기계가 아니다. 무한정 탐색할 수는 없습니다. 은퇴 전 10년 동안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그것이 없으면 당신이 벌어들인 모든 돈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나는 평생 동안 낮은 위험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수많은 복잡한 투자 상품을 보아왔습니다. 나는 그들 중 어느 것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위험의 가장 분명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귀하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복잡한 일은 불안, 불면증, 잘못된 결정을 낳습니다. 나는 60세의 나이에 일련의 구조와 금융상품에 투자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판매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완벽해 보였어요. 그렇죠? 시장이 변동될 때까지. 그는 보고서를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이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불확실성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그는 최악의 시기에 포기하고 떠났다. 나는 복잡성이 전문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을 숨기기 위한 연막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힘들게 배웠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항상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과 나는 이해하기 쉬운 회사를 좋아합니다. 코카콜라는 청량음료를 판매하고 질레트는 면도기를 판매합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하는 사업. 복잡한 모델이나 터무니없는 예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항상 탄산음료를 마시고 면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퇴 전 마지막 10년 동안의 포트폴리오는 손주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해야 합니다. 할 수 없다면 투자하지 마세요. 단순함은 무지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고 시장 변동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당신의 마지막 동맹입니다. 은퇴 전 10년 동안 이는 역설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더 이상 실수로부터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반면에 복리 이자가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이다. 이 기간 동안 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불안에 사로잡혀 빠른 수익을 쫓기 시작하고 결국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신중하게 장기 전략을 유지하고 시간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10년 후, 첫 번째 사람들은 그들의 행운을 저주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로운 노년을 누린다. 차이점은 지능이 아니라 정신력에 있습니다. 시간은 마지막 친구이지만 그것을 남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행운이나 대담함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하나의 카드에 모든 것을 걸는 것입니다.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공허함, 상실감, 목적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일하면서 보냈고 일 없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전 10년 동안 독서, 스포츠, 여행, 새로운 것을 배우는 등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취미, 관심사, 활동을 키우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노후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나는 실제로 은퇴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은 항상 생각하고, 읽고,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명상에 잠겨 보낼 수 있으며, 이는 나에게 행복과 명쾌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하기 전에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당신은 많은 자유 시간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용법을 모르시면 이번에도 부담이 되실 거예요. 나는 은퇴 후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사례를 지켜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이 그들에게 부여한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일생을 바쳤고, 일이 없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비극적이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즉 감정, 관계, 이야기를 지닌 생각하는 존재에 의해 정의되어야 합니다. 은퇴 전 마지막 10년 동안 일 너머의 자신을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나는 99살이 되어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지만 부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는 은행 계좌, 고급 자동차 또는 저택에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부는 자유입니다.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누구와 함께 있고, 매일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의 진정한 가치이다. 그러나 대다수는 부를 추구하다가 결국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위해 건강, 가족, 행복을 희생합니다. 결국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게 되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은퇴 전 10년 동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결국 나는 무엇인가? 대답이 더 많은 돈이라면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답이 자유라면 이미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은퇴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일찍 일어나서 걷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화로운 여행도, 값비싼 옷도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단순한 삶을 원했습니다. 그는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자유롭다고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이 부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필요가 적을 때 당신은 가장 큰 자유를 얻습니다. 은퇴 전 마지막 10년 동안 욕망을 줄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간단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광고, 사회적 기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에 의해 형성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큰 집, 더 비싼 자동차, 더 매력적인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러한 환상을 보고 단순함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은퇴 전 10년 동안 해야 할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나는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쫓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하라고 말할 것이다. 보수적으로 들리겠지만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패배시킨 것은 시장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탐욕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10년 동안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빚을 지지 마십시오. 결과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부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높은 가격에 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획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셋째, 투자를 단순화하십시오.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밝아야 합니다. 넷째, 시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상입니다. 다섯째, 건강을 챙기세요. 그 어떤 투자보다 가치가 높습니다. 여섯째, 취미를 키워라. 일 없는 삶을 준비하세요. 일곱째,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돈보다 가족과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더 많은 부를 위해 정말로 중요한 것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원칙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은퇴로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